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 과연 지금 이게 매수의 기회가 맞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맞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뉴욕 증시가 뭐 다행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버텨지긴 했지만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밀렸습니다. 뭐 사실 1% 밀렸다라고 하면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안 좋을 때는 뭐 2, 3%씩도 밀리다 보니까 요즘 뭐 1% 오르고 빠지는 거는 뭐 올랐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하락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왜 중요하게 반응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사실 봤을 때 뭐다? 이제 나스닥과 다우 지수와 S&P 지수의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저항대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약 4만 한 5천 정도, 한 4만 5천 정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S&P 같은 경우도 한 6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죽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죽고 이제 또 죽으면서 이제 또 하락으로서의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증시 낙폭을 만들 수 있지 않나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분위기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하락 시점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실폭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를 가져가는 부분이다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하락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최대 낙폭을 했을 만큼 경기 둔화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에 대한 이런 거 신뢰에 대한 이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간은 뭐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위에서 놀고 있긴 했었어요. 사실 뭐 보다시피 지금 뭐 그전에는 100이다 보니까 100 아래로 이번에 실제가 98이었거든요. 98.3. 그러니까 100 아래로 들어온 거에 굉장히 악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의 뭐 100 아래로 들어온 것 자체는 악재는 아닙니다. 왜 코로나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이때는 이 당시 지수가 50 아래로도 빠졌었던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그거에 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98도 굉장히 높은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예측을 102.7로 예측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전 같은 경우는 104.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도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예측보다도 이미 너무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 이전보다도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그 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자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굳건하지 않다라는 걸 뭐하고 있다. 지금 지표들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에서의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저는 다만 이게 오히려 시장을 찍어 눌러야 될 모멘텀이 아니라 호재다라고 저는 좀 늘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은데도 빠졌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적극 매도해야 된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점대를 찍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방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갑자기 파월이 이제 연준에서 미국의 경기가 굳건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상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에 국채 금리가 올랐던 거고
그 이후에 피크를 찍고 나서 뭐 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빠진다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뭐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는 가지고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악재가 맞느냐? 저는 호재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중요하지 사실상에 한 번을 진행하든 두 번을 진행하든 통상 6월이 다가올 때쯤에는 6월쯤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6월이 다가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면 둔화가 될수록 오히려 저는 증시의 호재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이게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느냐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소비 심리가 계속 둔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표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시장을 좀 하락을 크게 유도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최근에 또 엔비디아.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사실 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주식의 하락을 조금 유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이제 매수를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 때문이다. 지난달 유럽 판매량이 45% 급감했다라고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찬밥 심세라는 거겠죠. 45%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뭐다? 앞으로의 실적에 굉장히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실적에 직격탄을 입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테슬라가 주가가 2020년도부터 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전기차 랠리로서 400달러까지 치고 갔던 게 이 당시엔 뭐다? 이 당시엔 전기차예요. 이 당시엔 철저하게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한다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신고가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기차로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모멘텀, 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좀 바닥을 다졌네라고 하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전기차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엄청 급격하게 회복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다 전기차에 직격탄을 입기 때문에 전기차로 올라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뭐다? 이 첫 번째가 로보택시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로보택시고요.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애널들이 이제 테슬라를 뭐라고 한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만큼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뭐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거지 이미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 합해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실적 매출 향후 정말 몇 년, 한 5년에서 10년 내로는요, 이 전기차 관련, 물론 로보택시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차가 또 필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조금, 과감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뭐 할 수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0을 찍어도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뭐 별개라는 과정에서 전기차 로보택시가, 그래서 택시와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매출만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시장에서 받쳐준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고공행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뭐라 했습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로봇이 앞으로 뭐 할 거다. 2025년도에부터는 1000대에서 수천 대 이상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에서 일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테슬라의 시총 얼마 25조 달러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릴 거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대비해서 못해도 몇 배, 25배 이상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1조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전기차 판매량 둔화 뭐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래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증시의 불안감을 나타내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증시가 리스크를 가지고 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서 증시가 무너질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 테슬라의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만 볼게요. 자,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자, 2023년도 2월 22일에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실적 발표했죠. 이 당시가 이쯤입니다. 이쯤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라가죠. 5월 달에 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주가 올라갑니다. 8월 달에 또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살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실적 발표 주가 또 올라가죠. 2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또 올라갑니다. 5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무너지다가 실적 발표 또 올라갔어요. 8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또 올라갑니다. 11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2월 26일 이제 지금 조정 주다가 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또 이제 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매 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조정을 줬다가 실적 발표 후에는 올라가는 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더니 어찌됐든지 상승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유가 또 오히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의 하락을 뭐 유도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 경기 둔화라는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향후 이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상쇄가 될 거고요.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이후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주가 상승에는 또 충분히 어렵지 않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